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형 K5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굵직한 변화는 전면부 디자인, 그리고 후면부 램프 디자인, 그리고 휠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리고 실내에서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고 디지털 키 2가 적용이 됩니다. 자, 세부적인 변화를 보기에 앞서서 일단 가격표를 봐야겠죠. 가격표를 보면은 시작 가격이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으로 비교하면은 가격이 기존보다 114만원이 상승했습니다. 노블레스 트림 기준으로는 약 250만원 정도 증가했고요.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200만원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세부적인 옵션 차이를 봐야겠죠. 자, 일단 가격표는 2.0 가솔린 기준으로 할 텐데, 일단은 기존 K5에서 제일 화났던 거는 썬루프를 넣지 않으면 블랙 하이그로시 가니쉬를 넣지 않았다는 건데, 이제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연식이 좀 된 모델들은 적용을 시켜주기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기본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거에도 좀 감사해야 되는 게 맞나? 그 전에 뭐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2.0 가솔린이기 때문에 MDPS가 렉 타입은 아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기존과의 차이에서 가장 큰 부분은 12.3인치 기본 내비게이션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였거든요. 요게 기본 적용되면서 12.3인치를 옵션으로 굳이 넣지 않아도 적용이 돼 있다는 게 좀 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는 컴포트 옵션을 넣으면은 뒷좌석이 6대4 폴딩이 되는데, 이게 아쉬운 거는 시그니처에서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니처에서도 옵션을 넣어야지 폴딩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K5는 시그니처에서 옵션을 넣을 수도 없었고 그냥 폴딩 자체가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경쟁차 중인 소나타인 경우에는 1.6 터보 가솔린 모델에 폴딩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폴딩이 된다. 자, 그리고 노블레스 트림에서 기존과의 차이점, 가격이 꽤나 많이 상승했습니다. 노블레스는 기존이 2,883만원이고 신형이 3,135만원인데 약 250만원이 상승했단 말이죠. 250만원 상승한 만큼의 옵션이 어떤 게 붙었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기존 모델에서도 슈퍼비전 클러스터는 들어가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파노라믹 타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상승 요인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행 모델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와이즈를 따로 넣어야지 ADAS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신형에서는 첨단 운전자 보조라고 해서 제일 위에 옵션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모델로 와서 들어간 특이한 옵션 하나 있죠. 측방 주차 거리 경고. 요거는 측면에 센서를 달지 않고 후측방이랑 전면부의 그 측면에 달린 그 센서들로 어느 정도 거리를 감을 잡아서 한다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되었을 거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기존에는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하이패스 시스템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레인 센서, 오토 디포그 이런 것도 포함이 됐었어요. 하지만 신형에서는 노블레스까지 올라와야지 하이패스 그리고 레인 센서가 들어갑니다. 시트에서도 운전석 파워시트,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이것도 현행 모델에는 프레스티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 모델에서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데 통풍 시트는 신형 모델에서는 프레스티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시트 그리고 전동식 허리 지지대가 빠지게 된다.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형 모델은 웬만큼 다 갖춰진 걸 살 거면 노블레스 트림으로 구매를 하셔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뭐 다 뺏기만 했냐, 그건 아니었죠.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일단 기본 적용된다는 게 크긴 큰 겁니다. 이제 시그니처 트림으로 오면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기본 적용되고 스타일 옵션도 기본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적용이 됩니다. K7, K8 그리고 그랜저급 정도 됐어야지 적용시켜줬던 옵션이 이제 중형차급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행 K5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옵션 넣으면은 하위 트림이더라도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를 고를 수가 있는데, 신형에 와서도 마션 브라운이라는 인테리어를 고를 수 있게 되긴 합니다. 다만 새들 브라운 대비해서 좀 주황색 느낌이 강하긴 해요. 마션 브라운 말 그대로 화성 색깔인데 화성 색깔이다 보니까 좀 강하긴 합니다.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기본 적용되고요. 세이프티 전동식 파워 트렁크도 시그니처에서 기본 적용됩니다. 자, 근데 전동 트렁크를 하이 트림에서 넣고 싶은 사람 꽤 많을 거예요.
하이 트림에서 전동 트렁크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마트 커넥트라는 옵션을 넣으면 됩니다. 이 스마트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89만원이고요. 노블레스에서는 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노블레스 트림에 스마트 커넥트를 넣으면 전동 트렁크를 30만원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성비가 있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프레스티지에서도 이 스마트 커넥트를 웬만하면 넣으시면 좋겠는 게 일단 디지털키 2가 적용이 된다는 점이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는 노블레스 트림에서 옵션을 몇 개 추가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 밑에 옵션 가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컴포트 옵션 보면은 124만원인데 이 컴포트 옵션에 묶인 게 꽤나 많습니다. 일단 앞좌석 전동 시트랑 허리 지지대가 묶여 있고요. 그리고 워크인 디바이스, 릴렉션 컴포트 시트 요거 두 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뒷좌석 열선 시트랑 뒷좌석 폴딩 시트 이게 좀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좀 거의 강제돼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일단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되는 것도 은근 쓸만하고요. 센터 암레스트, 후석 승객 알림, 뭐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을 묶어 놔가지고 뭐 안 넣을 수 없게끔 해놨어요. 진동 경고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꽤나 많은 옵션을 묶어놓고 124만원이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트림을 올라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트림에서도 동승석 파워시트, 동승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가 들어가는데 이게 노블레스 트림을 온다고 해서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운전석만 주겠다, 옵션을 넣어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뒷좌석 열선 시트랑 뒷좌석 폴딩 시트가 노블레스 와서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블레스 트림이더라도 옵션은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시그니처에서도 뒷좌석 열선 시트, 폴딩 시트가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넣어라 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브 와이즈인데 프레스티지에서는 ADAS 시스템이 다 빠져 있어요. 74만원 넣으면 기본적인 ADAS 시스템하고 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후측방 관련 옵션들이 빠지게 되는데 일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는 들어가긴 한데 이 45만원으로 후측방 충돌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게 크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넣게 되는 옵션이긴 합니다. 시그니처에서는 기본 적용이고요. 12.3인치 클러스터 팩 같은 경우는 104만원에 프레스티지에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노블레스와 시그니처에서는 기본 적용인데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프레스티지에서는 옵션 넣을 게 꽤나 많습니다. 지금 벌써. 이럴 바에는 노블레스를 사는 게 낫긴 하겠네요. 자, 이제 다음은 HUD 빌트인 캠 2인데 이게 참 아쉽게도 HUD랑 빌트인 캠 2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요 세 가지 옵션을 같이 묶어놨어요. 개인적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따로, 빌트인 캠 2 따로 이렇게 내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갖고 싶더라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같이 묶여있고 또 빌트인 캠만 따로 하고 싶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필요 없다라는 분들도 많을 텐데 따로 별개로 고를 수가 없고 옵션가는 109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옵션이긴 합니다. 근데 이 빌트인 캠 2가 굉장히 좋은 옵션이거든요. 어쨌든 일단 인테리어적으로도 깔끔해지고 기능도 기존 블랙박스들보다 훨씬 좋고요. 화질도 QHD로 들어가는데 좋은 옵션이긴 하나 여러 개가 묶이면서 109만원인 게 아쉽기는 한데 솔직히 이 정도 받아도 되는 구성이기는 합니다. 다만 빌트인 캠만 따로 빼가지고 한 50만원, HUD만 따로 빼서 70만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면 조금 더 소비자 입장에서 고르는 것도 편하고 잘 팔리기도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들기는 해요.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좋은 옵션 디지털키 2가 들어가는 스마트 커넥트, 요거는 시그니처에서만 기본 적용이고요. 노블레스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전동 트렁크 빼고 다 들어가는데 전동 트렁크 넣을 때 이제 30만원 내면 된다. 프레스티지는 89만원 내고 전동 트렁크 그리고 디지털키 2 큼직하게 보면 요거 두 개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에서만 고를 수 있는 블랙핏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블랙핏이 실제로 적용된 모습을 보니까 휠은 검은색인데 크롬 라인이 그대로입니다. 솔직히 비추천드리는 옵션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파노라마 선루프 전트림 공통 109만원이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신형 K5를 구매를 한다고 치면요, 일단 1.6 가솔린 터보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1.6 터보 파워트레인이 갖는 이점이 굉장히 많죠. 2.0 가솔린 대비 한 8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노블레스 트림으로 3,259만원 스타트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옵션으로 스타일 옵션 넣고요, 79만원 플러스 됩니다. 컴포트 옵션 넣고요, 99만원 플러스 되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당연히 넣습니다. 45만원 플러스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마트 커넥트까지만 넣고 30만원 추가되는 옵션에서 총 견적이 3,512만원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취등록세까지 하면은 대략 3,700에서 3,800만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할 것 같네요. 이렇게 원하는 거 많이 넣고 나니까 꽤나 비싼데, 만약에 가성비로 구성을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LPG로 갑니다. LPG 프레스티지로 와서 일단 2,853만원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LPG가 일단은 1.6 가솔린 터보 대비해서 약 10만원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 유류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요즘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 다만 뭐 LPG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도 손해보고요, 렉 타입 MDPS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절약을 하면 어떨까 하는 가상의 견적입니다. 자, 일단 LPG로 오면은 스타일 옵션이 없어집니다. 스타일 옵션이 없어지면서 기본 적용되는 LED 램프들이 있지만은 다른 파워트레인에서 볼 수 있는 프로젝션 타입의 LED는 아니고요. 그리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LED 램프들로 구성이 되지만 외관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자, 어쨌든 2,853만원에서 시작을 하고 74만원에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12.3인치 클러스터 팩 같은 경우 119만원이나 하는데, 이게 기본 적용되는 기아차 그 클러스터 꽤 많이 바뀐 거 아시죠? 그것도 나름 쓸만하기 때문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옵션을 더 넣냐? 아니, 컴포트도 못 넣어. 뭐 넣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그냥 컴포트 못 넣죠. HUD 뭐 이런 건 다 안 넣을 거였는데, 컴포트는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싶었는데 못 넣고요. 스마트 커넥트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은 2,927만원, 3,000만원 미만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뒷좌석 열선 시트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되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솔직히 필요한가 싶은 정도의 옵션들이라서 열선 시트만 좀 싸제로 튜닝을 한다든지 뭔가, 그러니까 뒷좌석의 활용도에 따라서 이거는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폴딩 같은 경우에는 원래 LPG 차량은 폴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던 거고요. 만약에 1.6 터보로 이 가성비 트림을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드라이브 와이즈랑 스마트 커넥트만 넣은 정도에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컴포트 같은 경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개인 선택일 텐데, 이 119만원이나 된다는 점,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컴포트를 안 넣었을 때는 3,031만원이고요 컴포트를 넣으면은 3,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구성을 봤을 때 LPG를 구매를 했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LPG 트림으로 진짜 돈 엄청 아끼면서 사실 거라면은 웬만하면은 차라리 중고차 사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풀옵션 K5 중고차로 가시면은 지금 현행 모델을 한 2200에서 2500 사이에서 괜찮은 차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막 엄청 아끼면서 신차를 꼭 사시기보다는 적당히 쓸 때는 쓰면서 중간급 이상은 그래도 주고 쓰셔야지 후회 안 하고 오히려 오래 타면서 장기적으로는 그게 기변병을 좀 억제시키면서 돈을 아끼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K5 가격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